7의 5절 평판에서의 운동량 적분 방정식 근사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경계청 지배 방정식에 대해서 유도했고요. 이 경계청 지배 방정식은 일반적인 연속 방정식과 일반적인 나비에스톡 아주 작은 검사채식에서 구한 어디서 구한 아주 작은 dx, dy 검사채식에서 구한 방정식을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로서 간단하게 한 것이 경계청 지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량 적분 방정식은 검사체적을 이렇게 경계청 전체에서 잡아서 유도하는 식이고, 또는 이와 같은 식을 여기서부터 적분합니다. 이렇게 적분해서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두 가지 방식 수학적으로 적분해서 구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검사체적을 Y쪽으로는 경계청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잡아서 식을 유도하는 것이 운동량 적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사해법이 되겠고요.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 검사체 이쪽 Y쪽 아주 크게 이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 운동량 적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운동량 적분 방정식은 모멘텀 인테그럴 이퀘이션의 개념은 폰 칼만이 처음으로 검사체적을 이렇게 잡아서 설명했고요. 그 후에 다른 수학자들이 수학적으로 이와 같은 검사체적을 적분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쪽을 그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 방정식을 검사체적을 좀 크게 그리네요. 이 x와 x 플러스 dx, x 방향은 이렇게 잡고 y쪽에는 경계 전체에서 걸쳐서 빨간 점선으로, 빨간 점선 보이죠? 이렇게 검사체적을 잡으면 요거는 경계층이고요. 속도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속도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속도 분포고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지죠. 자, 그러면은 질량을 보면은 질량은 여기 들어오는 유량을 m.x라고 하고요. 여기서 나가는 유량을 m.x 플러스 dx면 유량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 유량을 m.델타 이 경계층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통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유량이 같지 않겠죠. 이게 더 크겠죠. 따라서 여기 이만큼 들어오겠죠. 그것을 우리가 m.델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운동량에 대해서 따져보는데 운동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량 흘러 들어오는 게 여기가 있고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흘러 들어오고 있죠. 질량이 들어오는 곳이 두 군데고요. 여기 흘러나가겠죠. 흘러나가는 운동량류를 단시간당 흘러나가는 운동량량을 P.X, 이건 P.X 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연속 방정식은 먼저 쉽죠. 자, 우리가 일단 Z방향 이쪽 2차원이니까 그쪽은 폭 1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m.x는 어떻게 표시되겠나요? rho u dy 제로에서 델타까지 적분하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죠. u는 이렇게 위치마다 일정하지 않으니까 적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는 유량은 어떻게 되냐면 m.x 플러스 dx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m.x 플러스 x가 아주 작을 때는 dm.x dx. 이제 와서 여기 어떻게 된다 모르면 안 되죠. 우리 3장에서 15 많은 식은 다 이런 식으로 유도했죠. 거기다가 이제 m.델타라는 것은 요거 빼기 요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요거죠. 결국은 요거죠. 따라서 이렇게 표시. 근데 m.에 m. 전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시가 돼. 7에 72, 27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계청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질량유량을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속도 분포를 안다면. 자, 이제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해보죠. 앞에는 질량 보존 했고요. 이제 운동량 방정식 기본식은 물론 우린 다 정상 상태에서 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면은 이런 식이 7에 73씩 fx는 작용하는 힘은 나가는 거 빼기 들어오는 게 되겠죠. 근데 들어오는 것은 두 개죠. 나가는 것은 하나만 있고요. 따라서 fx는 보면은 자 fx는 타워 100에서의 전달 능력을 타워 w라고 한다면 타워 w dx가 되겠죠.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이 힘이라는 것은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외부라는 것은 요 컨트롤 볼륨 요 밑
바로 붙은 거는 뭐가 있나요? 벽이 있죠. 벽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못 가게 전달하는 능력 타우 W 곱하기 dx. 저쪽은 1이니까 이런 힘이고 힘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타우 W dx가 되겠죠. 오른쪽은 그대로고요. 7에 75씩. 7에 75씩 그대로 다시 적은 게 되겠고요. 자, 이제 P.X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P.X는 로 U 제곱 dy로 나타낼 수 있겠죠. 로 U dy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요게, 어쨌든, 이제 이것이 지금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유체각 1의 운동량 다시 뭔지 참고해야 되겠죠. 자, P.X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X 플러스 dx는 항상 이게 dx인 경우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P.X 델타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P.X 델타라는 것은 이 부분에 흘러 들어오는 운동량이죠. 자, 여기 흘러 들어오는 질량은 m 델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 부분이죠. 요 경계점 바깥에는 다 여기 그림을 더 u 무한대겠죠. 일정하겠죠. 즉 이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x 방향 속도 성분은 다 u가 되겠습니다. u 무한대가 되겠죠. 평판은 u나 u 무한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만큼 흘러오는데 다 x방향 성분은 여기서는 일정하지 않은 u가 되지만 여기서는 다 u로 들어오죠. 따라서 질량에다가 u를 곱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개념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즉, 이 경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x방향의 운동량은 m.에다가 델타만큼 들어오는데 다 속도, 다 일정하죠. 균일한 속도 u로 다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이 면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은 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거를 다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7에 79씩처럼 됩니다. 그런데 7에 79씩인데 아까 앞에서 m 델타를 구했죠. m 델타는 이렇게 된다 했고 이렇게 되니까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m 델타 자리. 그러면 우리는 7에 80씩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과정은 요거 미분하고 뭐 이렇게 과정하면 책에 있을 거고요. 오늘 여기서 일일이 상세하게 하나하나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배제 두께와 운동량 두께를 사용한다면은 이 부분은 요거를 u로 나누면은 1 빼기 u 그러면 u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건 세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것이 평판에서의 운동량 적분 방정식, 요 식이나 요 식은 같은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요 식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을 평판 위 경계층에 대한 운동량 적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폰카만이 물리적 뒤에 폴 하우젠이 수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자, 운동량 적분 방식이 어떻게 쓰이느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Y 방향에 대해 경계층 두께 전체에 대한 검사치즈를 유도한 거기 때문에 X와 Y에 관한 편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X만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 보면은 D, DX, 그러니까 Y에 대해서는 적분됐고요. 적분된 형태가 되고요. 따라서 적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연속 방정 운동량 방식을 함께 적용하였지만 유도하는 과정에서 연속 방정식에 대해 아까 전에 m 델타 연속 방정 쓰고 해서 두 개의 식을 하나로 바꾼 겁니다. 운동량 방식에 대입하여 최종적으로 운동량 적분 하나로 표시됩니다. 여기에 연속 방식이 녹아져 있습니다. 셋째, 청류유동과 난류유동에 모두 적용, 청류, 난류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식을 적는 데 있어서, 유도하는 데 있어서. 자, 지배 방정식 적분을 사용한 운동방, 자,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결과 하진 않고 책에는 있습니다. 책에는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로에서 델타까지 이것을 dx 적분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이 전체를 dx 인테그랄 이 적분 제로에서 델타까지
또는 제로스 무한대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즉 식을 하면은 수학적으로 되겠죠. 수학적으로 하는 것은 학부과정 학생에서는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래도 궁금한 사람은 책을 참조하든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다 돼 있고 하지만 학부과정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굳이 하는 사람은 책이 없는 사람은 인터넷 보면 다 나오겠죠. 다른 책을 봐도 다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한 책을 봐야 될 수는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7의 5절. 평판에서의 운동량 적분 방정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근사해법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평판의 경우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적분 방정식을 자, 근사해를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속도 분포를 가정합니다. 자,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둘째 단계는 가정한 속도 분포를 운동량 적분 방정식에 대입하여 해를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경계층 두께 델타 X를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자, 그런데 속도 분포를 가정할 때 아무렇게나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가정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두 번째는 돼야 되겠죠. 뭐냐면은 경계층 두께에서 여기서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U가 되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야죠. 요거 두 개만 조금만 하시면 이렇게 직선은 아니겠죠. 조금 더 이제 포물선을 가정하는데 그 다음 하나가 y 꼴 델타에서 라운드 u, 라운드 y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경계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 이 기울기가 0이죠. 여기서 라운드 u, 라운드 y가 0이 돼야 되겠죠. 또는 여기서 전달 능력이 속도 분포가 이렇게 없으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0으로 가야 됩니다. 또 u 무한대로 다 일정하죠. 따라서 y 꼴 델타에서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y가 0이라는 얘기는 전달 능력이 0이다. 그 얘기랑 같은 겁니다. 앞에서 어디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몰라도 그냥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y 꼴 델타 여기 보통 여기까지가 거의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 많은 조건 y 꼴 델타에서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제곱이 0이면 아주 더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 공률이 0이다. 뭐 그런 0이라 해야 되죠. 하여간에 공률 반경이 무한대라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0이면 더 스무스하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y 꼴 제로에서 그래서 기울기가 0이면 되겠다. 또는 y 꼴 델타에서 더 스무스하게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조건을 더 적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이 조건은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은 그 다음 예제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필수는 1, 2번입니다. 그럼 3번은 이것도 거의 3번까지도 거의 자, 이 얘기는 y 꼴 델타에서 타우가 0이 전달 능력이 균일하게 흐르니까 비점성 여기는 점성이 되지만 이 경계에서는 0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경계층 끝에서 경계층과 외부의 비점성의 속도 분포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었네요. 좀 지울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예를 드는데 나는 경계층에서 속도 분포를 딱 이래 보니까 이게 포물선 같이 생겼다 이거지. 2차 곡선으로 가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곡선 일반적인 식은 이렇게 되겠죠. 무차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경계층 두께는 델타 X고 그러면은 이 A, B, C가 어떻게 되면 좋느냐 요거 세 개를 적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A를 구해보고 B를, C를 구하면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포물선으로 가정한다는 얘기는 U를 이렇게 가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지. U를 2차 곡선으로. 그런데 델타는 모릅니다. 여기서. 델타는 모르니까 이제 그걸 대입해서 근사해법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식은 무차원수로 표시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나타내겠죠. 자, U 스타를 U 나누기 U 제타를 델타분의 Y로 한다면 이 식은 이렇게 요거를 U스타 요게 U스타 요게 제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둘째 단계로는 이제 이 가정한 속도 분포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으로 좀 단순하게 이렇게 가정했다고 보고 이제 이 가정한 속도 분포를 운동량 적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델타를 구하는 해를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거 델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델타를 x의 함수인데 모르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1, 3 만족하는 2차 방식을 평판에 대한 근사해를 구해라. 국소 마찰 표면 계수를 구하라.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식을 구하라 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A, B, C에서 이렇게 가정하라는 얘기고 또는 무차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운동량 적분 방정 평판에 대한 건 이 식이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입하면 세타를 구해요. 세타가 뭔지는 요거 이미 알고 있겠죠. 여기다 그대로 이거 대입을 하면 되겠죠. 요거. 자, 그런데 적분 구간을 제로에서 델타인데 dy는 제타라는 것이 델타분의 y니까 dy는 제타 델타 d제타가 되겠죠. 델타 d제타. 그리고 적분 구간은 제로에서 델타가 1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적분하면은 이렇게 무차원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적분하기 편합니다. 이거 그대로 하면 귀찮죠. 어렵고. 이렇게 하면 15분의 2 델타가 나옵니다. 뭐가? 세타가. 그 다음에는 타우 더블, 요거, 지금 요거 했고, 요걸 하면 타우 W는 뮤 라운드 U 라운드 Y, Y 있고, 뮤 라운드 U 라운드 Y, Y 고루 제로 하면은, U가 빠진 것 같습니다. 새 책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헌 책에는 아마 빠져 있겠고요. U는 여기 곱해져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Y 고루 제로. U가 삽입되는 새 책에는 돼 있습니다. 헌 책에는 아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새 책은 무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델타분의 2 뮤 U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두 개를 대입하면은, 두 개를 대입한단 말은 세타, 요 세타와 또 타우 W를 요 세타를 요거를 여기 대입하고 타우 W를 요거를 여기 대입하면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은 이 델타가 이렇게 델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수 보려면 델타, D 델타는 나머지 부분은 여기로 다 넘기면 적분하면은 2분의 델타 제곱 이렇게 하면 이 곱해서 3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x 이퀄 0에서는 델타가 0이죠. 처음에 경계청 여기 C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델타는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또는 이렇게 루트 30 로분의 뮤를 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무차원으로 잘 표시한다 그랬죠. x분의 델타는 여기 x를 여기 이렇게 4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블라시우스 솔루션하고 비교하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블라시우스 솔루션은 x분의 델타는 5였죠. 여기는 5.48. 근사적으로 2차원으로 가서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가정한 속도를 어떻게 가정했나요? 애초에 이렇게 가정한다 했는데 지금 델타가 이렇게 되니까 델타가 요걸 대입을 하면 되겠죠. 요 델타 자리에. 그러면 실제 우리는 U는 완전한 U는 이렇게 구할 수가 최종적인 해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델타를 대입한 이 식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요 식에다가 델타 이렇게 두 개 적어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요 식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또는 명확하게 U, XY 함수인데 XY 함수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한 델타를 대입하면 5식처럼 나타내도 되고 그냥 7에 98에서 30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국소 표면 마찰 CF를 구하라는 얘기. CF를 구하려면 타우 W를 구해요. 타우 W는 이미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죠. 델타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타우 W를 구할 수가 있겠죠. 델타를 이렇게, 이건 앞에서 다 한 거고, 여기까지는 델타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는 그 구한 결과에다가 우리는 2분의 로우 제곱으로 나누면은 CF는 이렇게. 중간에 타우 W, 우리 책에 나오면 타우 W도 나타나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CF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꾸로 항상 타우 W에 대한 식을 주기보다는 유체에서 항상 무차원으로 표시하죠. 혹시 CF가 이렇다 하면 타우 W는 타우 W CF의 뜻이 2분의 1 로우 제곱 평판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0, 이러니까 타우 W는 이거에다가 0, 이걸 곱하면 되는 거죠. 블라시우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구한 속도 분포로부터 배제 두께, 변이 두께와 운동량 두께도 구하는 걸 하면은 변이 두께를 구하면 3분의 1 델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자, 이제 평판 경계층 유동에 대한 견사 결과를 여러 가지로 방금 한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x분의 델타 구해 보니까 요거 다 했죠. 3차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3차는 A, B, C, D 4개가 필요하고 조건 하나 더 네 번째 조건을 적용해서 구하면은 요렇게 해서 구하면은 또 요렇고, 또는 4차 또는 사인함수 같기도 합니다. 요까지만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사인 이렇게 하면은 사인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 실제 요거는 블라시우스에 의해서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근사적으로 잘 맞다는 것을 알 수, 근사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잘 맞죠. 3차 방식 정도만 해도 4차 어떻게 이렇게 블라시우스 솔루션은 해석적으로 한 거고요. 이 근사해법은 블라시우스 솔루션처럼 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근사적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이거 풀 실력이 안 된다. 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사해법으로 많이 풉니다.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동량 적분 방정식, 이것은 유도 과정은 역시 하지 않고 책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앞에서는 평판에 대해 한 거고요. 예를 들어 평판이 아니고 이런 물체라든지 이런 쇠기 이런 물체라든지 여기에 경계층을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U가 무한대가 아니고 식에서 살아있죠. 그 지배 방정식에서 du dx가 0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식은 U 부분이 있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일반적인 du dx가 u가 x의 함수인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이 되겠고, 이것이 일반적인 폰카만의 운동량 적분 방정식 하면 요 식이 되겠습니다. 이 유도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역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다 했습니다. 컨트롤 볼륨 또는 식을 적분하는 거. 근데 둘 다 하지 않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책을 보시기 바라고, 또는 책이 없는 분은 인터넷에서 보든지 다른 책을 참고해도 다 같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학부 과정은 조금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 그런 걸 했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더 일반적인 물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추가된 식이다. 이 부분이 이것이 일반적인 폰카만의 운동량 적분 방식이고, 예를 들면은 이런 모양의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 경계층에서 속도 분포는 여기서도 역시 가정, 이것은 해석적으로 블라시우스처럼 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테이셔널 CFD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여기 근사해볼 포물선 가정한다든지 해서 이 식에 대비해서 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학부 수준은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기서는 하지 않고, 이상으로 7회 5절과 7회 6절
운동량 적분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적분 방정식은 적분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근사의 속도 분포를 가정해서 완전하게 구한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7회 5절과 7회 6절의 근사해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